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볼 때 뉴스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제목입니다. 온라인에서 뉴스를 보는 경우에는 제목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읽을 때 제목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되죠. 이제 뉴스의 제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조선일보 2018년 8월 16일자 뉴스에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김기춘, 박 지시에 따라 강제징용재판 지연 요구. 여기에서 박이라고 한자로 한 글자로 써놓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뉴스의 제목인 것이죠. 그러면 뉴스의 제목은 어떤 기능을 하고 그것은 어떤 규율을, 어떤 규약을 지켜야 하는가? 우선 뉴스의 제목은 뉴스 본문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방금 소개한 것과 같은 그런 제목, 그것을 읽었을 때 그 뉴스 본문이 관광 안내라든지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뉴스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과 연관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부합해야 한다 하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결국 신문사 측에서는 혹은 방송사 측에서는 그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책임의 한계를 너무나 좁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는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 잘못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게 되는 보존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독자, 시청자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뉴스의 제목이 뉴스 본문과의 그 연관성에 있어서 그것이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그래서 상식에 반할 정도의 미약한 연관성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물론 허용되지 않습니다. 뉴스의 본문도 그렇지만 뉴스의 제목도 역시 정보이고 그리고 불완전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본 식당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일식집을 보게 되면 문 앞에 고양이를 세워 놓습니다. 손님을 부르는 마네킹 에코라는 고양이를 세워 놓는데, 뉴스의 제목은 뉴스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 이 마네킹 에코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문사나 방송사는 뉴스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뉴스는 이러한 기업들에 있어서는 상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고양이를 키우는 뉴스 판매 기업을 탓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세상의 모든 정보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대체로 불완전한 정보라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체로 불완전한 정보로부터 사실을 찾아내는 그것은 우리 현명한 국민들의 몫이 되겠죠. 그런데 만일 국민이 이렇게 그러한 일을 해내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이 비논리적이다. 아니면 현명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렇게 되면 그런 국민은
불완전한 정보를 불완전하게 받아들이고 불완전하게 전파함으로써 결국 온 세상을 루머 천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충돌하고 쓸데없이 비난하고 그리고 쓸데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번번이 속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이래서 뭐가 뭔지 캄캄하게 모르는 무지의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21세기에도 무지의 세상은 옵니다. 사람이 게으르고 어리석어지면 그런 세상은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무지한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사방에서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정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더 유능해지고 더 논리적이 되고 그래서 현명한 국민이 돼서 거기에서도 사실을 찾아내서 세상을 질서정연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이왕 뉴스 제목을 소개했으니까 그 제목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취미 내지는 버릇 아닙니까? 김기춘 박 지시에 따라 강제징용 재판 지연 요구. 그러면 이 제목을 보고 이 뉴스가 누구에 관한 뉴스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앞에 나오기는 김기춘이라고 나왔죠. 표기 형태로 보아서는 김기춘 씨에 대한 뉴스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박 지시에 따라 강제징용 재판 지연 요구라는 부분에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따옴표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그래서 이러한 따옴표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 뉴스 제목을 보고 이 뉴스는 박근혜 씨에 대한 뉴스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박근혜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는 박근혜라는 사람에 대한 뉴스다.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을 해야 하겠죠. 박근혜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흔히 그를 대통령, 전 대통령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어떤 표현이 맞다가도 다른 경우에는 틀리게 됩니다. 지금 이 뉴스의 경우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틀리겠죠. 박근혜 씨는 현재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요구했다. 이렇게 되겠죠. 김기춘 씨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하고 이 뉴스의 제목에서는 과거 시점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고 과거 시점의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이라고 불러주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라는 사람은 당시 대통령이다. 이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가 김기춘에게 어떠어떠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김기춘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역시 그는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전 비서실장도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당시 비서실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시받은 사람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의 제목을 다시 읽어보면 김기춘은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강제징용재판 지연을 요구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합시다. 그래서 과거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요구했다. 이렇게 풀면 원래의 뜻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줄짜리 뉴스 제목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러한 것들을 다 읽어내는 것,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단지 초벌독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똑같은 글이 있더라도 그 글이 정보를 많이 담고 있으면 있을수록 글을 읽는 사람이 그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클수록 그에게 있는 정보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은 내용을 읽어내게 됩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